되게 대낮에 녹화를 하면은 여기가 좀 밝아서 이렇게 좀 하이라이트가 생기네요. 여기가 되게 밝아져 있네. 그렇다고 여기에 또 막 조명 같은 걸 설치를 해야 되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사전 강의 녹화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되는 거는 서브스페이스, 베이시스, 그리고 디멘션이라는 또 새로운 세 가지의 개념을 배울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또 정의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나 스팬이나 인디펜던스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죠. 계속 이제 앞에 나왔던 개념들을 가지고 점점 또 새로운 거를 막 그렇게 쌓아 나갈 거란 말이에요.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본 강의에서 좀 한번 쉬어가지고 좀 그런 개념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또 과제를 통해서 좀 직접 뭐 계산도 좀 해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좀 감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린 거고, 이제 좀 그 다음 큰 그림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지금까지는 이제 진짜 기본적인 개념들을 했고, 이제 이걸 가지고 좀 더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본론도 크게는 한 두 파트 정도로 나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그 매트릭스를 벡터에서 벡터로 변환을 하는 어떤 아이라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할 것 같고, 세 번째로 가면은 이제 뭐 아이겐 벡터라던가 디컴포지션에 대한 얘기가 조금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거기로 가는 길목에서 오늘은 이제 또 세 가지 새로운 내용을 얘기를 할 겁니다. 새롭지만 사실 새롭진 않아요. 네. 특히 디멘션 같은 거는 이미 좀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는 시간으로 가질게요. 처음에 서브스페이스입니다. 서브스페이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는 그냥 보통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했어요. 공간인데 요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서브스페이스라는 거는 어떤 집합 중에서도 어떤 집합은 집합인데 벡터들의 집합이에요. 벡터 집합 중에서도 좀 특별한 집합이에요. 주어진 어떤 벡터들의 집합이 있을 때, 걔네들이 어떤 특별한 뭔가를 만족을 할 때 우리는 특별히 그 집합을 스페이스 내지는 서브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뭐 벡터 공간이라는 거랑 제가 막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특별한 뭔가를 만족을 할 때 우리가 서브 스페이스라고 불러요. 특별한 뭔가를 만족할 때 서브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서브 스페이스를 이해를 하려면 뭐를 가지고 설명을 하냐면은 닫혀 있다, 이런 개념을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닫혀 있다. 닫혀 있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어떤 집합이, 얘가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연산에 대해 닫혀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주어진 집합이 있어요. 주어진 집합이 S라고 합시다. 걔가 예를 들어서 더하기에 대해서 닫혀 있다로 얘기를 해볼게요. 더하기에 대해서 닫혀 있는 집합이면은 뭐냐면은 이 집합에 들어있는 아무 원소를 두 개를 꺼내봐요. 이 주어진 집합에서 아무 원소를 두 개 뽑았을 때 걔네 둘을 더해도
그게 다시 그 집합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합 S가 더하기에 대해 닫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여기에서 두 개를 막 아무거나 꺼냈는데 걔네 둘을 더해도 다시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벡터를 예를 들어 볼까요? 벡터에 대해서 우리 더하기를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집합이 있는데 여기에는 벡터가 하나 들어 있어요. 요런 0벡터가 하나 들어 있다고 합시다. 얘는 더하기에 대해 닫혀 있을까요? 얘는 더하기에 대해 닫혀 있죠. 왜냐하면은 비록 원소가 하나지만 어쨌든 이 집합에서 무작위로 두 개를 꺼내요. 꺼내봤자 얘 두 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두 개가 뽑혔어요. 걔네 두 개에 대해서 더하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요 집합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더하기는 사실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그걸 더해봤더니 다시 여기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0벡터 하나 들어있는 이 집합은 더하기에 대해서 닫혀 있는 집합입니다. 하나 예를 더 들어볼까요? 왜 이렇게 크게 쓰지? 좀 작게 쓸게요. 이번에는 집합은 집합인데 역시 벡터의 집합입니다. 이렇게 원소가 3개 들어있다고 합시다. 0도 넣어줘야지. 0은 항상 들고 가면 좋죠. 이렇게 원소가 3개가 있어요. 원소가 3개가 있어. 1,0, 마이너스 1,0, 0,0 이렇게 벡터가 3개가 들어있는 집합이에요. 얘는 더하기에 대해 닫혀 있을까요? 닫히지 않았어요. 얘는 더하기에 대해 닫혀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뭐 두 개의 벡터를 뽑았는데 요런 게 뽑혔어. 요런 게 뽑혀서 계산을 했더니 그러니까 얘도 S의 원소고 얘도 S의 원소인데 더했더니 얘도 S의 원소가 나왔어. 그러면은 닫혀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그래야 돼요. 모든 경우, 가능한 모든 경우,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게 얘네 둘이 뽑혔지만 예를 들어서 얘가 2번 뽑혔다고 합시다. 요렇게 그러면은 2,0이 나오잖아요. 얘는 S에 안 속했잖아. 그쵸? 요것도 S의 원소고 얘도 S의 원소인데 얘는 S의 원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닫혀 있죠.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돼요.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포함을 시켜야지 그게 성립을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얘랑 얘랑 더하면은 얘 나오니까 뭐 괜찮아 보여. 또 얘하고 얘하고 선택이 되면은 다시 얘가 나오니까 그것도 괜찮아 보여. 그러니까 이거 닫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다. 왜냐하면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그래야 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성립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닫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집합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요. 주어진 벡터에 실수배를 한 거예요. 뭐 n 차원이라고 합시다. 이거 사실 직선이죠, 직선. 직선이라는 거는 사실 벡터의 집합이죠. 그래서 우리 이거 그냥 뭐 다차원 공간에 쭉 뻗어 있는 직선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직선입니다, 직선. U 방향으로 뻗어 있는 직선의 집합이에요. 그러면 이 집합은 더하기에 대해 닫혀 있을까요?
이 집합은 더하기에 대해 닫혀 있을까요? 그럼 아무거나 뽑힐 수 있죠. 얘 S의 원소죠. 얘도 S의 원소죠. 두 개 더하면은 이렇게 묶어서 쓸 수 있죠. 얘 S의 원소 모양이죠. 그쵸? 그쵸. U에다가 적당한 스칼라벨을 하고 또 U에다가 다른 스칼라벨을 해. 그거 두 개를 합쳐요. 그래봤자 U의 스칼라배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 말인즉슨 U의 스칼라배로 표현이 된다? 이 집합의 원소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 다차원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U 방향으로 이렇게 직선이 하나 뻗어 있어. 그럼 이 직선 위에 있는 어떤 두 점을 뽑아서 그 두 벡터의 합을 구해도 어차피 다시 그 직선 위에 있잖아요. 그 직선 밖으로 못 벗어나잖아요. 여기 위에 있는 어떤 벡터를 뽑아봤자 걔네끼리 더하면은 그 직선 위에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더하기에 대해 닫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닫혀 있다는 개념이 이겁니다.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반직선이 있다고 합시다. 반직선. 비슷한데 C가 양수고 U는 뭐 n차원의 벡터야. 이거 더하기에 닫혀 있을까요? 이거 더하기에 닫혀 있을까요? 이번에는 직선이 양쪽으로 뻗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뻗었어. 이쪽 방향으로는 안 뻗어 있어. 여기 오로지 U 방향으로만 뻗어 있는 직선. 그쵸? 스칼라벨을 하는데 양수로만 곱했어요. 얘는 닫혀 있을까요? 더하기에 대해서 닫혀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닫혀 있다라는 건 그런 개념이에요. 닫혀 있다라는 건 그런 개념이어서 어쨌든 이 닫혀 있다를 왜 설명했냐면은 서브스페이스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닫혀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브스페이스는 벡터 집합은 벡터 집합인데 어떤 특별한 연산에 대해 닫혀 있어야 서브스페이스라고 불러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서브스페이스라는 거는 뭐 일단 서브라는 게 붙으니까 뭐 원래 어떤 주어진 벡터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만족해야 되는 어떤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은 일단 0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0 벡터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이 서브스페이스 H에는 일단 0 벡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클로즈드 언더 에디션 벡터의 합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H라는 이 여기에서 U랑 V라는 어떤 벡터를 뽑아도 걔네 둘을 더했을 때 다시 H 안에 들어가야 돼요. 더하기에 대해 닫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 닫혀야 되냐면은 스칼라 멀티플에 대해서도 닫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임의의 벡터를 하나 뽑았을 때 걔에다가 스칼라벨을 해도 다시 여기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모든 경우에 대해 다 성립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서브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사실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서브스페이스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더하기에 대해서도 닫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를 뽑아서 더했을 때 걔가 다시 들어와야 되고 또 스칼라배에 대해서도 스칼라 멀티플에 대해서도 닫혀 있음이 성립해야 되니까 사실 더하기랑 스칼라배랑 합치면은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서브스페이스라는 거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는 집합이다. 그거를 우리가 서브스페이스, 그냥 한국말로 간단하게는 공간이라고 말할게요. 어떤 집합이 공간이 되려면 아무 집합이나 공간이 될 수 없어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을 때만 공간이 될 수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서브스페이스 뭐 벡터 스페이스긴 한데
요런 거 서브스페이스죠. 그 2차원 벡터 전체의 집합은 서브스페이스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여기서 임의의 벡터를 두 개를 랜덤으로 뽑아요. 여기서 아무거나 두 개를 뽑아요. 그러면은 걔에 대해서 어떻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도 다시 똑같은 그 집합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죠. A랑 B를 뭘로 선택을 하던 간에 다시 항상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브스페이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선도 서브스페이스가 될 수 있죠. 아까 CU로 표현을 해서 C는 실수고 U는 뭐 임의의 n차원의 벡터, 이런 집합, 얘도 서브스페이스죠. 이 직선 위에 이 직선을 이루는 이 점들 중에서 아무 두 점을 뽑은 다음에 걔네 둘을 가지고 아무리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봤자 다시 그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직선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서브스페이스가 되죠. 네. 그러니까 서브스페이스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서브스페이스 안에서는 아무리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도 그냥 그 안에 머무른다. 그 안에 머물러 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사실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스팬을 해서 얻어지는 공간 있잖아요. 우리가 주어진 벡터들의 재료를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벡터들의 집합을 우리가 스팬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스팬은 항상 서브스페이스죠. 잘 생각해 보세요. V1부터 VP라는 이 재료들을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벡터들의 집합을 우리가 스팬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팬은 태생적으로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어요. 왜냐면은 V1부터 VP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만 이루어졌으니까 여기 안에 있는 집합은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V1부터 VP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죠. 그러니까 스팬이라는 애는 태생적으로 서브스페이스일 수밖에 없다. 요게 조금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서브스페이스라는 게 언제 서브스페이스다?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지. 닫혀 있다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닫혀 있어야지 서브스페이스가 될 수 있고, 대표적으로 스팬이 서브스페이스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뭐 이미 쓰고 있는 개념이긴 한데 V1부터 VP로 스팬을 했다는 거는 사실 V1부터 VP까지의 벡터를 이용을 해서 스팬된 어떤 서브스페이스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쵸? 제가 막 스팬이 된 공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스팬된 공간. 그리고 반대로 어떠한 이 벡터 셋이 H라는 공간을 스팬을 해낸다면은 이 벡터들은 H라는 공간에 대한 스패닝 셋입니다. 스패닝 셋. 그러니까 이 V1부터 VP는 H의 스패닝 셋이다. 언제 그러냐면은 얘네를 가지고 스팬을 한 게 H가 된다면 이 벡터들을 우리는 스패닝 셋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서브스페이스를 스패닝 할 수 있는 벡터 셋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스패닝 셋이라고 부릅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이시스라는 게 나와요. 베이시스. 이거 한국말로는 기저라고 했던 것 같은데, 기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 한국어 용어에 약해요. 그러니까 베이시스라는 애는 뭐냐면은
어떤 서브 스페이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이시스는 뭐냐면은 이 베이시스 벡터들이에요. 베이시스 벡터는 이 서브 스페이스를 스팬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스팬이 가능해야 돼요. 이 베이시스 벡터를 이용을 해서 주어진 서브 스페이스를 스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해야 됩니다. 얘를 스팬하는데 사실 같은 공간을 스팬할 수 있는 벡터들은 무수히 많은 조합이 가능해요. 지난 시간에 살짝 예를 들었는데 다시 또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어떠한 서브 스페이스를 스팬할 수 있는 거는 되게 같은 서브 스페이스여도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도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해야 걔네들은 베이시스가 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뭐를 했냐면은 뭐 U, V라는 애가 있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스팬을 하면은 R2를 스팬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R2의 베이시스가,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볼게요. U랑 V는 R2의 베이시스가 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볼게요. 두 가지를 체크해야 돼요. 1. U랑 V를 가지고 R2가 스팬이 되나요? 네. 첫 번째 조건은 돼요. 두 번째, U랑 V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한가요? 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해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R2라는 서브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바꿔보죠. 이번에는 여기가 이렇게 바뀌었어. V 벡터가 바뀌었어. 그러면은 달라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U랑 V가 R2를 스팬할 수 있나요? 네, 스팬할 수 있죠. 그리고 U랑 V가 인디펜던트 한가요? 네. 그래서 U랑 V, 이 바뀐 버전의 UV도 R2에 대한 베이시스가 됩니다. 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 이번에는 벡터를 하나 늘려볼래. 이번에는 U랑 V랑 W가 있다고 합시다. 이번에 물어보는 건 UVW가 R2의 베이시스가 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볼게요. U랑 V랑 W가 R2의 베이시스가 될 수 있나요? 요거 두 가지를 체크해야 되죠. 첫 번째, U랑 V랑 W를 가지고 R2가 스팬이 되나요? 네. U랑 V랑 W를 이용하면은 R2가 스팬이 돼요. 근데 U랑 V랑 W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한가요? 아니죠. 서로가 서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대표적으로 U 더하기 W 하면 V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UVW는 R2의 베이시스가 될 수 없습니다. 탈락입니다. 탈락.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죠. 이번에는 R3, 3차원 공간에 있는 애들이에요. U랑 V는 R3에 대한 베이시스인가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일단 U랑 V가 R3를 스팬할 수 있나요? U랑 V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한가요? 틀리고 맞죠. 그래서 못합니다. 그쵸. 물어보는 게 이런 식이에요. 어떤 서브 스페이스에 대해서
주어진 벡터들이 베이시스 벡터가 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긴 했어요. 근데 애초에 R3를 만들 수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될 수 없습니다. 좀 감이 오나요? 그래서 사실 여기 뭐가 나오지? 이거 뭐 같은 얘기인데 조금 더 어렵게 써놓은 게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 이 다음 페이지 제일 대표적인 스탠다드 베이시스라는 게 있어요. RN에 대해서 우리가 베이시스 중에 제일 대표적인 베이시스들을 꼽을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R2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베이시스가 뭐냐면은 1, 0, 0, 1이에요. 서로 인디펜던트 하면서 R2를 스팬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는 베이시스가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R3 3개만 있으면 되죠. 100, 010, 001. 얘도 베이시스 되죠. 3개가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고 이 3개를 가지고 R3가 스팬이 되죠. 그러니까 베이시스죠. 마찬가지로 R4 4개 있으면 돼요. 1000, 0100, 0010, 0001. 이렇게 4개의 엘레멘트, 4개의 그 유닛 벡터만 있으면은 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죠. 너무 직관적으로 얘네들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죠. 그리고 R4를 스팬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베이시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꼴로 생긴 애들, 우리가 어떤 주어진 가장 일반적인 n차원의 공간, n차원의 벡터 공간, 모든 벡터들의 집합, 걔네들에 대한 가장 간단한 베이시스는 스탠다드 베이시스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R2라는 공간을 그릴 때도 이렇게 2개 그리잖아요. 이게 사실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표시를 한 거예요. 요 방향이랑 요 방향. 또 3축이면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사실 이렇게 유닛 벡터가 3개 있어서 그 베이시스의 각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뭐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이거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은 그 뭐 좌표계 변환이라는 걸 좀 참고해 보세요. 뭐 코디네이트 시스템 요런 거를 좀 공부하시면은 베이시스에 대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 수업에서 안 할 거예요. 어쨌든 스탠다드 베이시스까지 했고, 생각보다 또 빨리 하고 있네. 마지막으로 디멘션에 대해서 할게요.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뭐 그냥 이거는 뭐 3차원이다, 뭐 이거는 2차원이다, 뭐 평면은 2차원이다, 직선은 1차원이다, 이렇게 차원이라는 거를 그냥 어렴풋하게 쓰고 있었는데, 사실 차원이라는 게 엄밀하게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은 이 디멘션이라는 거는 서브스페이스에 대해서 정의가 돼요. 서브스페이스 H에 대해서 정의가 돼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H의 디멘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 나와 있죠. 디멘션이라는 거는 넌제로 서브스페이스에 대해서 정의가 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한다. 보통 서브스페이스의 디멘션이기 때문에 dim_H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뭐다? The number of vectors in any basis for H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사실 뭐냐면은 H의 베이시스에 들어있는 벡터의 총 개수입니다. H의 차원이라는 거, 서브스페이스 H의 차원이라는 거는 베이시스에 들어가 있는 벡터의 개수예요. 벡터의 개수. 사실 베이시스는 방금 전에 봤지만 베이시스는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수는 항상 동일해요. 개수는 항상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U랑
V랑 1, 0, 0, 1 얘가 U랑 V가 R2를 스팬을 하냐? 다 써봅시다. 다 써볼게요. 보세요.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 해볼게요. U랑 V가 이렇게 주어졌어. 스탠다드 베이시스죠. 이 두 개의 벡터 U, V가 R2를 스팬하나요? 네. R2 스팬하죠. 서로 인디펜던트 한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될 수 있죠. 그쵸? 그러면은 이 R2 공간에 대한 베이시스의 한 가지 예로는 이걸 들 수 있어요. 그럼 R2의 디멘션이라고 하면은 2죠. U랑 V라는, 그러니까 이 R2의 어떤 베이시스로 요 조합이 하나 선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디멘션은 2입니다. 또 이게 1, 0, 1, 1이야. 이렇게 벡터가 두 개가 주어졌어. 벡터가 두 개가 주어졌어요. 일단 두 벡터가 R2를 스팬하나요? 네, R2가 스팬이 됩니다. 서로 인디펜던트 한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베이시스죠. 이때도 디멘션은 역시 벡터가 두 개가 쓰였으니까 2입니다. 그쵸? 이게 뭐 1, 0 아니 이렇게 해볼까? 1, 1, 2, 2라고 해봐요. 얘네 스팬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쵸? 얘가 서로가 서로의 스칼라베로 표현이 되죠? 직선이에요. 요거 두 개 가지고 스팬 해봤자 2차원 공간이 아니라 직선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스팬 못하죠.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못 되죠. 디멘션 얘랑 상관없죠. 왜? 얘네가 애초에 베이시스가 못 됐으니까 R2에 대한 디멘션을 따질 때 얘네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얘네가 스팬을 R2를 하나요? 요 세 개의 벡터가 R2 스팬 하죠. 인디펜던트 한가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못 되죠. 그렇기 때문에 R2 여기 얘네들이 스팬하는 R2에 대한 디멘션이 3이 아니죠. 만약에 이게 베이시스였다면은 디멘션이 3이 됐겠지만 여기는 디멘션이 2짜리인 공간으로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R2라는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베이시스가 여러 개가 될 수 있잖아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베이시스가 무수히 많은 조합이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베이시스가 수없이 많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래봤자 베이시스 안에 들어가는 벡터는 두 개일 수밖에 없어요. 두 개보다 적으면은 얘를 애초에 스팬을 할 수가 없고 두 개보다 많아지면은 걔네들은 리니얼리 디펜던트 해져요. 그러니까 오로지 두 개로만 표현할 수 있어요. 베이시스는 오로지 두 개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브스페이스의 공간은 딱 2라고 결정이 돼요. 사실 차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디멘션이라는 거는 그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벡터의 개수예요. 그 공간을 표현하려면 우리가 무조건 필요한 벡터의 개수인데 최소한의 개수예요. 최소한의 개수. 그러니까 2차원이다. 어떤 벡터의 공간, 어떤 벡터 공간이 2차원이다. 서브스페이스가 2차원이다 라는 말은 얘를 스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개의 벡터가 필요해요. 두 개가 필요해요. 하나로는 표현을 못해요. 두 개로는 돼요. 세 개부터는 쓸모없어요.
리니얼리 디펜던트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2차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2차원. 2차원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 얘가 첫 번째 베이시스, 얘가 두 번째 베이시스가 되고 서로가 서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안 되죠. 그쵸? 얘는 오로지 이 축만 담당할 거고 얘는 오로지 이 축만 담당하니까 어떤 점은 가로에 대해서는 이걸로 표현해야 되고 세로에 대해서는 얘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차원은 적어도 두 개의 벡터가 필요해. 적어도 두 개의 벡터가 필요해요. 서로 영향을 줄 수 없는 두 개의 축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차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2차원은 최소 두 개의 벡터가 필요하고 무조건 두 개는 무조건 있어야 돼. 하나로는 절대 안 돼. 세 개부터는 낭비가 생겨. 그러니까 최소한의 개수여야 돼요. 그게 차원이라는 개념이죠. 우리가 뭐 2차원 공간, 3차원 공간이라고 말은 했는데 그게 차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됩니다. 일단 서브스페이스에 대해서 정의가 되기 때문에 디멘션이라는 건 서브스페이스에 대해서 정의가 돼요. 서브스페이스인지 확인하려면은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서브스페이스에 디멘션이라는 게 정의가 되는데 이 디멘션이라는 걸 확인하려면은 일단 스팬이 가능한지 그리고 인디펜던트한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스팬도 할 수 있고 인디펜던트한 셋을 우리가 베이시스라고 부르는데 그 베이시스에 들어가 있는 벡터의 개수를 세면 된다. 그러니까 사실 스탠다드 베이시스만 봐도 디멘션은 이미 나오죠. 우리가 R2라는 공간이 있을 때 얘의 디멘션이 2차원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죠.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적어도 두 개의 벡터가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얘가 있죠. 물론 얘가 아니어도 돼요. 뭐 요런 벡터여도 상관없어요.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해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수없이 많아요. 어찌 됐든 얘도 베이시스고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얘도 베이시스, 얘도 베이시스, 얘도 베이시스인데 어차피 디멘션은 다 똑같이 2다. 그렇죠. 하나로는 안 된다. 세 개는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얘의 차원을 2차원이라고 말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R3라는 공간의 디멘션은 이미 3인데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베이시스도 3개는 필요하죠. 무조건 3개는 있어야 되죠. 그거 말고도 무수히 많은 조합이 있죠. 무수히 많은 조합이 베이시스가 될 수 있는데 그래봤자 그 안에는 벡터가 3개밖에 안 들어있다. 3개보다 많을 수도 없고 3개보다 적을 수도 없다. 그게 디멘션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게 해서 아까 그 처음에 설명드린 이제 뭐 리니어 컨비네이션, 뭐 스팬, 리니어 인디펜던트를 통해서 이러한 새로운 개념들을 설명을 했고요. 이게 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에 나올 개념을 설명할 때 또 얘네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거의 도착지에 다 왔어요. 뭐 한 다음 수업, 다다음 수업 정도면은 거의 도착지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